안녕하세요. 연세마이백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교정치료에 있어서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정치료를 받는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이 어떤 결과가 낼 것인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진단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단의 과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진단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정 진단 과정을 이제 원칙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문진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제 문진이라는 거는 이제 저나 아니면은 치과 스텝, 위생사나 이제 다른 분들께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설문지로 작성하는 형태도 될 수가 있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뭐 어떤 거에 신경 쓰여서 불편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뭐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은 있는지, 뭐 발치 비발치 중에서 이제 발치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환자분의 입안을 보고, 그리고 환자분의 얼굴을 보고 육안으로 판단하는 이제 안모와 구강 내에 이제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정 치료 진단 검사를 하는 거에 동의를 하시면은 이제 진단 검사 자료를 체득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방사선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카메라 사진도 찍고, 치아 모형도 만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다른 영상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진단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환자분의 문제 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고 정상교합에 맞지 않는 것들, 뭐 골격적으로 몇 급 부정교합인지, 아니면은 얼마나 치아가 틀어져 있거나 벌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악궁의 폭 이런 게 맞는지, 그 다음에 치아 교정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약 같은 걸 드시고 있는 게 있거나, 아니면 치아를 예전에 다친 적이 있거나, 뭐 주걱턱이 있는데 유전적인 소인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제 문제 목록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목록을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단명이라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골격적 몇 급 부정교합,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술은 얼마나 도출되어 있고, 이런 걸 진단명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진단명을 내리는 거에 따라서 치료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입술이 돌출돼 있고 이가 삐뚤빼뚤해서 오는 환자라고 치면은, 이 환자분의 목표는 입술을 들어가게 해서 정상 범위로 만드는 거고, 이가 삐뚤빼뚤한 거를 바르게 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요. 이때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는 이제 환자분이 어떠한 거를 신경을 쓰여 해서 이 병원에 왔는지 고려를 하면서 같이 이제 치료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목표를 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치료 계획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치료 계획이 나오는 거고요. 똑같은 이제 구강 구조가 거의 똑같은 환자여도 환자분의 나이라든지 뭐 성별이라든지 아니면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미적인 기준, 이런 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구강 구조가 비슷한 환자라도 치료 계획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고요. 나이에 따라서 비슷하더라도 20대와 40, 50대의 또 치료 계획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치료 계획 같은 경우는 환자분에 따라서, 개개인에 따라서, 개개인이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다 개별화된 치료 계획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의 개별화된 치료 계획을 잘 세워야 환자분이 원하는 치료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이제 결과적으로 퀄리티가 더 높은 치아 교정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진단을 잘 해야만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최대한 잘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맞게 이제 개별화된 치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정 치료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제 예전에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들이 있을 텐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치근 흡수, 치아 뿌리가 조금 짧아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잇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충치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도 최소화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충치의 활성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과 그런 활성도가 높지 않고 평범한 사람이
이제 교정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뭐 교정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부강위생, 양치하는 거나 부강위생 관리를 이제 얼마나 중요하게 해야 되는지 강조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고, 일반적인 정기검진을 받는 빈도도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너무 충치가 많이 생기는 경우라면 사실 교정 치료를 짧게 최소한으로 해서 끝내는 걸 권해드리고, 그렇지 않다면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완벽한 교합을, 이상적인 교합을 만드는데 치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잇몸이 안 좋으신 경우, 그리고 잇몸이 괜찮으신 경우에 따라서도 치료 계획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잇몸의 그 타입이 있거든요. 이제 잇몸 뼈가 얇은 경우, 그리고 또 두꺼운 경우, 이런 거에 따라서 치아 이동을 얼마큼 시킬 수 있느냐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치아의 잇몸 뼈 자체가 얇은 분이 너무 무리하게 앞니를 뒤로 많이 밀거나, 아니면은 어금니 쪽에 잇몸이 많이 내려간 부분에서 이를 너무 과도하게 뭐 앞뒤로 이동을 시키거나, 그런 치아 이동을 하게 되면은 원치 않게 치아가 이동할 수도 있고 잇몸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개인별로 자세하게 진단을 내려야만 그런 개개인별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교정 치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교정 진단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교정 치료를 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정 진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학생 때 이제 저희가 교정 치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목이 있잖아요. 치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교정과 과목을 배울 때 교정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장 비중 있게 배웠던 게 이제 바로 교정 진단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환자분을 문진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진단 자료들을 보면서 문제 목록을 작성하고 치료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게 이제 교정 실습이나 교정 시험을 볼 때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달라지고, 치료 계획에 따라서 또 치료 결과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진단 과정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도 재교정을 원해서 오는 환자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작을 하지는 않더라도 재교정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예전에 교정을 했었는데 이러한 점이 마음에 안 들게 끝났어서 이게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고민을 하다가 다시 왔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자기가 원래 원하는 거는 이런 쪽이었는데 이제 계획은 이거랑 상관없이 이런 쪽으로 세워져서 이제 자기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교정 치료를 하기 위해서 치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환자 개개인에 맞는 이제 치료 계획을 설정을 해줄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이제 맞춰서 하는 그런 치과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환자분들도 본인이 원하는 점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제 저희가 환자분의 니즈에 맞춰서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술이 들어가고 나온 정도도 굉장히 주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의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점과 환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정 진단을 하고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치과, 의사와 환자가 직접 얘기를 나누고 치료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치과, 그리고 이러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교정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치과를 찾아서 교정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